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어제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제 본질을 하겠습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할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도움을 줍니까? 그것은 뭐 따로 저희가 계산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것을 인해서 뭐 어바우트 그것 유류세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2.9%를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했던 건데 이게 2.9%요. 예, 예, 이게 예. 좀 실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경제 좀 쉽지 성장률이.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연말 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거 중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공유 숙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농촌 지역은 내국이나 외국인이나 다 공유 숙박이 가능한데 도시 지역은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만 이제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이거를 도시 지역도 내국인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슨 이견이 있는 뭐 이해 집단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숙박업소들이 좀 이해가 있고요. 숙박업소 협회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잘 계시고요. 의견을 좀 조정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실현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경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신교통 서비스가 있죠. 네, 네. 자, 여기에 이제 뭐 앱 택시, 카쉐어링, 카풀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게 부총리의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격 협진이 있어요. 네. 원격 협진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가 있는 보건소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의 치매, 재활, 방문간호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원격 협진을 좀 실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총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이게 멀리 가면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의료법 개정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그 가기 전 단계에서라도 의료 취약제, 치매, 장애인 또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협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 하여튼 가야 할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의 의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조금 졸리시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PD 수첩이에요. 이 핸드폰에도 PD 수첩 쳐가지고 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부동산 여왕의 강좌는 얼마나 할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크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북미래의 포레자이 현장이 되겠고요. 세탁기는 벌써 조기 마감됐고요. 아, 이제 하실 거면 19기 하셔야 돼요. 11월 17일부터 하는 거.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1,100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표님 두 번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거 이제 출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네. 원래 1,100만 원이었던 걸 지금 550만 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은 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미래 신도시에서 회원들은 온라인 강의까지 챙겨보며 스타 강사의 열혈 추종자가 됩니다. 이제 막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사도 있다 이제. 회원들에게 스타 강사는 동경의 대상이자 롤모델. 스타 강사들을 따르는 이들만 어림잡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 나중에 핸드폰에서 이게 PD 수첩 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가 집이 돈은 버는 상품이 됐어요. 주식 거래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 부총리께 드립니다. 이게 사고 파는 돈 버는 상품이 돼 버렸어요. 이 영상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 강사하고 이들의 강의를 듣고 추정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집단 행동을 해버립니다.
마치 얼룩말이 움직이듯이 아니면 메뚜기 떼가 움직이듯이 그게 이제 수십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림잡아서랍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이 담합 행위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자, 세 번째는 정말로 충격적인 게 17번째 강의가 다 마감돼서 18번째 강의의 수강료가 1,100만 원이라고 그래요. 할인해줘서 550만 원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학원업을 등록하고 하는 건지 이거 바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아니면 총괄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이게 시장의 요즘 세태예요. 행태고 실제 이 강의 많습니다. 저도 국회 불러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똥차요. 홀가닥 넘어가고 그 추정자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스타 강사가 있고 수십만이 움직이는데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 세력의 짓이다. 예? 그리고 대출 차단한다. 그리고 무슨 세금 중과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이번에는 뭐 지난 1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뭐 양도 세고 뭐고 많이 혜택을 준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어요. 자, 스타 강사하고 수십만 명이 움직이면은 아무도 집값 못 잡게 돼요. 실제가 그렇다면,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식과 같이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상품으로 보고 있는 시장의 그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이에요. 젊은 부부, 학생들까지 해서 투기 세력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이외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전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이 없게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유하는 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또 급등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고 마지막에 의견을 내니까 부동산은 그 상품의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주식이나 일반 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특히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더욱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책을 만들면서도 소위 그 조정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있고 또 금융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또는 고통스럽거나 또는 양도 차익을 전액 다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좀 그 규제와 이런 걸 도입을 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번에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대책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은 마치 그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어떤 대책 하나로 쾌도 남마실 해결을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드리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사라는 사람들이 그 세무조사 이거는 뭐 저보다는 우리 국세청장이 저보다 더 좀 전문적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을 조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기존의 보상 체계를 흔드는 거거든요. 하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아주 단순화시키자면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를 뭐 카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단계가 진화가 돼서 지금 엄청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다만 이 문제의 성패는 상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들과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간에 서로 간의 상생 내지는 이익의 조화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아까는 예를 들면 이제 공유 숙박 얘기를 하셨는데요. 숙박업소 협회에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도시의 그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비슷한 곳에 들어왔을 적에 그분들과 숙박업소 간의 시장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새로운 규제 개혁과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유경제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저희가 주목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입니다. 관광산업, 숙박산업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짐으로써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이 플러스엄 게임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어제의 대책에서는 그런 내용의 방향을 담았고요. 저희가 연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디벨롭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이 업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총장, 예, 이따 답변하고요. 이제 진행하자고요. 네. 네. 예, 간단히 그냥 짧게 얘기하셔야죠. 예,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전문 강사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저희로서도 정말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 윤우덕 의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세원 관리할 10분 것은 남았습니다. 하고 세무조사할 것은 하겠습니다. 예. 여당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최결 의원님 질의하시다가도 중단했습니다. 네. 예,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자료 간단히 하시죠. 네.